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최근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서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 문제로 생긴 다툼이 화근이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농촌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진 한 공터. 폐농자재를 버려두는 이곳에서 지난 17일 실종됐던 40대 주민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 외상을 확인한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남성을 트럭에 실어 주민들의 발길이 뜸한 이곳 공터에 유기했습니다.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 추적 이틀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같은 마을 주민 50대 A씨. 평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가에 알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숨진 주민이 모내기에 쓸 인력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몸싸움을 벌이다 불법 체류자 알선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은 농촌 마을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이 같은 사건으로 번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철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너도 나도 인분을 외국인 친구들을 달라고 그랬니?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안 줬다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말은 법이 제가 생각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돈봉투 의혹에 코인 논란까지 잇따른 악재에 더불어민주당에 텃밭인 광주와 전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호남 지지율 하락에 당내에서는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도체제 유지와 변화를 둘러싼 방향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인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당내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에 대한 우려가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5.18 당시 광주를 찾은 수도권 중진 A 의원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호남이 관건이라며 호남 민심이 출렁이면 지도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중진 B 의원도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 의석의 절반도 얻기 어렵다며 위기감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 움직임은 확실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이 같은 고민에는 이번 달 발표된 KBS 광주총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달 KBS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광주 시민의 응답은 59.5%로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무기력한 정치에 대한 불만들이 호남에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급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 과정에서는 더 폭발력이 클 수 있다라고. 이딴 악재에 다시 위협받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 당장 혁신기구 위원장 선정부터 친명과 비명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양상을 보이면서 호남 민심의 방향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에 이어 출연금 규모 축소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그룹사 출연금 전면 재검토는 에너지공대의 존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흠집내기식 정치감사를 중단하고 출연금 축소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전 적자의 주범은 급등한 유가를 반영하지 않는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출연금을 축소해 학교 투자를 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최근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 피해 지역 주민 5만 4천 명에게 보상금 165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광주 군공항 인근 거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동 사격장 인근 거주민 등으로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2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 2만 5천 명 등입니다. 지난해 기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지급하며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어제 순천을 방문해서 지방 하천인 동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앞서 전라남도도 최근 전남의 지방 하천 23곳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해서 향후 환경부 정책 결정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기룡 기자입니다. 순천만 습지와 연결되는 지방 하천 동천입니다. 지난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이른바 명품하천 사업 공모에 탈락했지만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정부 지원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동천이 명품하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장관님께 지시하신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박람회 개막 후 50여일 만에 순천을 다시 방문해 동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명품 하천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지방 하천인 동천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어떠한 염원이라든지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거니까요. 이에 앞서 전라남도도 지난 19일 순천 동천과 보성강, 장성 황룡강 등 전남의 지방하천 23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예산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16위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데 관리해야 할 지방하천의 총량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여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하천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다른 시도에서 온 학생들의 고등학교 전학 입학 배정 방식을 전산 추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입생 고교 배정 방식을 기존 거주지 중심이 아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 가능한 고교 가운데 5곳을 선택해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기존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할 경우 신입생 고교 배정 방식과 달라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광주 광산구 지역 과밀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조숙경 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 글로벌 네트워크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 PCST 네트워크는 과학 문화 분야 세계 최대 학회로 과학과 사회, 미디어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의 모임입니다. 조숙경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제18차 스코틀랜드 에버딘 국제 컨퍼런스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입니다. 구례군 산동면 골프장 예정지 산림 벌채와 관련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와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 구례군수가 무허가 벌목에 대한 제재는 신용만 하고 골프장 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환경부가 나서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골프장 예정지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는 대규모 산림벌채와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전라남도에 특별 감찰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제부터 공기가 탁합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용 마스크 꼭 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 26도, 장성 25도 등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보성 24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2도, 영암과 강진 26도, 장흥 25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금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요. 또 월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